본인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잘못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행동과 마인드를 가진 박동희 기자님,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사들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파이팅 박 기자님.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박 기자님은 교수님 같은 모습인데 명한 형, 혁이 형은 우중충하다고. 아니 좀 갇혀있고 오세요 방송. 근데 이게 수근이 형이 원래 오늘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 하러 왔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우선 기자님한테 좀 죄송하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땜빵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전화위복. 그럼요. 전화위복을 만들어주죠. 박명환 야구TV의 투탑 해담 선생님, 박동희 기자님. 어떤 분이요? 해담 선생님. 해담 선생님이요? 스님이신가요? 그 절이에요? 해담사? 해담이라고 하나요? 바다 해자 이야기 담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읽고 얘기해도 되죠? 아니죠. 이건 제가 진행해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재밌어서. 타워강. 네 이거 나올 줄 알아요.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왜 별명이 타워강이야?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네이버에 있을 때 제가 타이거즈는 어떻게 강팀이 되나라는 칼럼의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쓰자마자 정말 놀랍게도 순위가 떨어졌어요. 역대급 DDT라고. 맞아요. 역대급이야 진짜. 원제는 원래 제목은 타이거즈의 빛과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당시 저를 담당했던 네이버 에디터가 이거보다는 타이거즈는 어떻게 강팀이 됐나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사 그 내용도 사실 타이거즈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목이 나갔는데 그 제목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저를 기억해 주시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일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 있을 때 선수 인터뷰를 했으면은 며칠 있다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늘 정점에 있는 선수를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 컨디션이 좋거나 잘하고 있는 선수를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때는 또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예전에 베이스볼 투나에 야를 냈었거든요. 제가 기사 썼던 선수가 패전이 되거나 사타수 보안타면 제가 다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축구계에는 박문성 위원이 그래갖고 근데 박펠레라고. 맞아요. 박펠레. 제가 맞춘 것도 많은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그래서 2013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방송사들이 여러 군데면 여기서는 두산 우승, 여기서는 LG 우승, 여기서는 SK 우승 그렇게도 해봤어요. 세 팀도 안 되더라. 5강 예측할 때 롯데는 좀 빼달라고. 롯데 우승해라. 예전 방송에서 삼성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아니요, 저는 삼성을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삼성과 혜태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혜태 타이거즈는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팀이었다고 보고 삼성 라이온즈는 제 어린 시절의 로망이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실 때 한 팀마다 저희 때는 두세 분씩 있었잖아요. 좀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8개월을 다 했기 때문에 특정 팀을 안 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요즘에 그래서 키움이 더 마음 아픈 게 제가 넥센 히어로즈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 넥센 히어로즈는 약자였었거든요. 그리고 기사도 많이 다루지 않고 해서 많이 쓰고 했는데 팀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악재가 있어서 굉장히 슬퍼요. 키움은 다른 어느 팀도 갖지 못한 훌륭한 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팬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선수들을 봐서라도 조금 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성범 선수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인성이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1월 말씀드릴게요. NC가 2군에서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엠스플에서 해설을 했었는데 그때 롯데랑 붙었는데 지금도 그냥 장원준 선수가 던졌는데 홈런을 쳤어요. 나성범이 이제 들어왔는데 장원준 기분이 제스처가 상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캐스한테 다음에 분명히 몸에 맞춘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몸에 맞췄어요. 누가 봐도 그냥 일부러 맞춘 거예요. 나성범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액션이 컸었나요? 홈런 치고 나서? 그때 성범이가 욕먹었던 게 좀 느리게 뛴다고 홈런 친 다음에 좀 느리게 뛴다. 투수의 신기를 건드리다 아니 2군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중이 많지 않으니까. 경기가 끝나고 김경원 감독이 화가 난 거예요. 나성범이 장래 우리 팀의 기둥인데 자꾸 투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나성범이 그때 제대로 맞췄어요. 중계 끝난 다음에 나성범한테 가서 괜찮아 물어봤는데 장원준 선배님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면 그냥 씩 웃고 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인생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본인이 왜 맞은지도 알고 그 맞은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경만 감독이 얘기했던 얘기가 성범이는 나중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할 타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인성이 좋기 때문에.
기자님은 스스로를 야구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야구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박명환 선수 같은 분이 야구인이죠. 제가 야구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저는 사이비가 되는 거죠. 예전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야구인인지 언론인지. 야구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구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난 야구인이니까. 그런데 정말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죠. 저는 야구인이 될 수도 없고 야구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저는 야구인에게 기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생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야구인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키련님 멋있네요. 기생이라기엔 조력자. 그 조력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내년에 49인데 저보다 2살 많으시대요. 저도 조만간 50이 됐는데 그때 저한테 인생의 많은 가르침을 좀 주세요. 인생 50부터 아닌가요? 저희 와이프가 저랑 띠동갑이라 해서 젊게 살아야 돼요. 결혼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말이 나왔으니까. 태어나서 제가 가장 잘한 게 결혼한 것이고 태어나서 제가 가장 어리석었던 게 결혼한 거였어요. 이거 얘. 말씀 이어주시죠. 네. 가장 잘한 거는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하면서 아이 3명을 낳고 키울 수 있다는 거고 왜 결혼에 어리석었냐면 저한테 과분한 여성의 저와 결혼하면서 전업적으로 살게끔 했던 거는 정말 제 잘못이죠. 그래서 늘 미안해요. 그럼 형수님도 꿈이나 하시던 일이 있으면 약간 포기하시게 되는. 그럼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 근데 이거는 진심이에요. 그도 역시 유부남. 본심이 아니니 말을 더듬으시는. 저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걸 쓰면 캐치한 거죠. 제가 봤을 땐 V1 다이노스님도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 V3 손아섭님이 형수님 아니죠? 진심은 에르메스 백으로 표현해보아요. 일본 야구에도 정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야구의 평가는 최근 어떤 것 같냐고. 한국 야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고 물론 일본 야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앞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프로야구 실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평가했을 때 유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나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한국 야구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 보는 한국 야구도 좋지만 한국 야구 팬들이 보는 한국 야구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또 사건 사고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동명이인이시죠. 고 박동희 선수를 인터뷰하셨다거나 아니면 네.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으시죠? 네, 부산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만난 적 있어요. 굉장히 잘생기셨고 맞아요. 안타깝게 생을 떠나셨는데 박동희 선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적인 영감을 주신 분은 최동원 감독이죠. 최근에 이대호 선수 흥국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몇 해 전부터 선수업을 좀 비판했던 거는 선수업이 있는 이유가 그때 왜 했어요? 박명환이라는 A급 선수를 산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후배들 연봉이 그때 1200 정도 됐었어요. 후배들 위해서. 구단에서는 1군 선수들한테는 글러브나 방망이도 주고 하지만 2군 선수들은 정말 열악했었거든요. 최동원 감독이 현역 시절에 선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선수협의 전신이었는데 그걸 만들 때 대전 유성 호텔에서 총회를 했었는데 그때 총회에 드는 모든 비용을 최동원 개인 혼자 다 냈어요. 선수의 규약이나 이런 거 짜는 것도 변호사 병도 본인이 다 냈어요. 네. 그리고 그 행사가 벌어질 때 보안 요원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족들이 다 했어요. 최동원 선수 가족들이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이유가 뭐냐고 제가 생전에 여쭤봤을 때 2군에 가서 선수랑 밥을 먹는데 선수들이 정말 그냥 밥에다 닭광에다가 무슨 김치국에다 먹고 있더래요. 근데 본인이 가니까 본인 식사는 저기 따로 해놨다라고 하더라고. 같은 선수인데 그게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선수회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회장이 됐어요. 초대 선수회. 황공비는 고사하고 최동원은 본인의 사비를 써서 선수를 도왔던 거예요.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죠. 특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면 선수회가 할 일은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니 2군 선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있는 선수를 위해서 본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선수협 얘기를 들어보면 늘 선수들 이사회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게 FA 타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협엔 왜 이렇게 낙하산들이 많은지 본인들이 회장이 되면 친하면 누구 이제 데려다 앉히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추신수 선수가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이제 일정 금액의 생활비라고 할까요? 대단한 그런 거를 준 일이 행동이었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게 선수협에서 그런 유사한 형태의 일을 했었으면 그게 뭐 보여주기식이든 비즈니스든 뭐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더 멋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선수협이 처음에 초대는 뭐였냐면요. 미국 메이저리그 노조를 보고 그 지향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NC라도 뭐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어려운 선수들한테 복지나 이런 쪽에 이제 신경을 쓰자 했는데 선수협이 이제 바로 쓰려면 돈을 선수들이 관심을 갖고 그 후배들을 위해서 잘 쓰기를 바라고 그 돈이 잘 모여야지 선수협이 또 힘이 생기겠지. 이도라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아마 무지했을 거예요. 판금을 줄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받았다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대호 선수가 선수협 회장 시절에 가장 아쉬웠던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FA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의지 선수한테 기대하는 게 커요. 잘할 겁니다. 잘해줘야 돼요. NC가 또 우승컵을 들었잖아요, 올 시즌. 제가 봤을 땐 NC 다이노스는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되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는 구단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팀은 전력 분석 역시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고 감독 역시도 본인이 해야 될 부분과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선수 잘 구했고 예전에 김경호 감독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커나왔던 선수도 있고 마산 팬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최고의 팬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야구장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왜 다른 오래된 구단들은 못하냐 보면요, 정말 프론트가 크다고 봐요. 제가 굉장히 타이거즈를 좋아했던 팬으로서 기아는 정말 프론트를 대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승했다가 떨어지고 우승했다가 떨어지고 아니 이상하게도 기아 타이거즈는 왜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이 구단을 지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젊고 정말 야구에 대해서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변할 거예요. 22세기 앞서가는 팬들, 그 열광적인 팬들을 가지고 있고 21세기 감독이 있는데 프론트는 지금도 19세기라고 봐요. 아직까지 혜태 타이거 전통이 묻어있는 프론트인데 바꾸면 정말 기아 잘할 거예요. 제가 이게 소원이에요. 방금 구장 얘기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출신 사람이고 롯데 팬으로서 바로 위에 있는 NC라는 구단도 너무 훌륭한 구장을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기아라는 팀도 너무 좋은 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삼성이라는 구장도 너무 좋은 구장을 가지고 있는데 늘 얘기하는 열광적인 팬 중에서 가장 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구도 부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팀이 아직도 그렇게 낙후된 야구장에서 그 다음에 부산 시장이 계속 약속하잖아요. 새로운 야구장. 만약에 부산이 새 야구장을 지어낸다면 부산역 뒤에 있는 북항 자리가 제일 좋은데 전임 오고동 지장도 제가 자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북항에 무슨 오페라하우스가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야구장 그쪽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구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동구장은 허공에 지을 건 아니잖아요. 위치를 알아야 되죠. 동구장이 포장마차도 아니고 지금 롯데나 여기저기 얘기 들어봤을 땐 지금 자리 사직 자리에 지었으면 좋겠는데 일부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아시아드 그걸 허물고 야구장을 짓고 그리고 지금 야구장 자리를 다른 걸로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멋있게는 북항 쪽이 좋을 텐데 거기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 보면은 장애물을 치면 바닷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항구 도시인데 왜 이런 야구장을 우리도 하나 지으면 어떨까? 바로 바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약 그럼 사직 야구장은 2군 경기장으로 잘 만들어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기장이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바로 그곳이 부산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청자들 중에 하나 팬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한화는 아주 미스터리한 팀이죠. 감독도 자주 바뀌고 했잖아요. 한화는 전통적으로 감독을 구단주가 바뀌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장난을 쳐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 얼마나 좋은 선수예요. 유현진을 뽑았으면 다른 선수 못 뽑겠냐고요. 그렇죠. 스카우터도 참 스카우터 왜 이렇게 못할까?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스카우트를 모 선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선수가 아주 뭐 잘한대요. 그 또래에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 투수라고 치면은 변하고 많이 던지면 잘하는 거예요. 애들 못 치니까. 그렇죠. 아마추어 야구. 네. 그 스카우트가 그러더래요.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선수래요. 그래서 저는 딱 예감이 왔던 게 제가 잘못 뽑았구나. 고등학교 학생한테 경기 운영 능력 뭐하러 바라냐는 거예요. 예전에 한화에 신일 보면 이제 구단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아니 그건 나중에 프로 와서 배워도 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 평균 자책 0점대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유희관처럼 제구가 좋으면 모를까. 제구가 좋지도 않은데 공을 130km 후반대야. 경기 운영 능력 손장난을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유창식도 그랬어요. 유창식. 그때 얘기해버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다 알더라고요. 여기 나왔어요. 유창식은. 경기 운영 능력을 얘기를 하길래 저는 사실 유창식은 극감이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늘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는. 하나 분들이 보시면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나오는 댓글들이 다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본인들도 애정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니까.
요즘에 제가 가장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 썼던 칼럼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고 써선 안 될 칼럼이 선수 출신 운영팀장과 단장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선수 출신에서 단장이나 운영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운영팀장이고 단장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선수 출신이면 좋겠지만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저 사람이 선수 출신이니까 돼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지금 그걸 좀 후회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됐냐면 야구 출신의 단장들이 구단편에 너무 쓰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야구 안의 현장이랑 기자님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장이라고 한다면 GM이잖아요. 구단의 재무제표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때 그 기사를 썼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인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제가 야구인인 양 착각했던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준비되고 공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수 출신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선수 출신 단장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게 한화라고 봐요. 정민철 단장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동희 기자님은 김성근 감독님과의 에피소드 하나 알려주세요. 많죠. 제가 한때는 굉장히 존경했던 감독님이고 한때는 그분에게 대항했던 기자이기도 하고 애증이죠. 2009년도까지는 제가 김성근 감독의 나팔수였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팔수가 됐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네이버 초창기에 제일동포 야구단의 연작 칼럼을 썼었어요. 그때 취재한 내용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제일동포 야구단이라는 박명환 원장이 기억할 텐데 예전에 봉황대기 때 제일동포 야구단 선수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봉황대회를 같이 뛰었어요. 네, 같이 기억나실 뛰었어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워낙 우리가 없이 살았으니까 떠날 때 글러브도 주고 배트도 줬던 거예요. 돈도 주고 가고 봉황대회 왔는데 자기네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발에 가서 항상 왜 한국말 못하냐 그런 말 일본에서도 사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역시 그래서 예전에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에 긴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온다니까 며칠 밤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근데 봉황대회 오자마자 심판의 편파 판정이랑 한국인 고등학교 선수들이 반쪽발하고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깬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교포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일미교포는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는데 제일동포는 그냥 1번 하수인.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반일 감정이 심하잖아요. 반일 감정은 반일 감정대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제일동포 분들은 더 힘들어지시긴 했죠. 왜냐면 일본에서 워낙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한동안 사라졌던 민족에 대한 차별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오사카에 갔을 때 제일동포 야구단에 한재우 감독님이 있었어요. 한국 야구에 아주 많이 기여를 하신 분데 그 한재우 감독님이 김성 감독님이랑 친하셨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는 김성 감독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근이는 까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한재우 감독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근데 2010년도 고양 원더스 가시면서부터 제가 생각이 좀 변했고 한화 에글스 감독님 하시면서 임스플루스가 많이 좀 비판 기사를 쓰고 했는데 김성 감독님이 한화 했을 때 정말 잘못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알았던 그 김성 감독님이랑 좀 달라지신 게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어때요? 오랜만에 야구 팬들하고 이렇게 방송해 보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이렇게 좋은 방송에 출연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네이버 나올 때 마지막 칼럼에 쓰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 썼던 게 있었어요. 그때 꼭 쓰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저에게 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 꼭 쓰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여기 야구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라도 제 말이나 제 글로 상처를 받으시거나 언짢으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좀 더 노력하고 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So fly, all the bitches love me cause I'm so fly, so fly.